반갑습니다. 닥터승의 사장만세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의 주제는 12월 연말정산 필수템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먼저 알아보기 전에 종합소득세 계산식을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종합소득세는 이제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먼저 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득금액이 나오게 되고요. 자, 이 소득금액에서 또 소득공제를 빼게 되면 이제 과세표준이 나오게 되고, 이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게 되면 이제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산출세액에서 또 세액공제를 빼게 되면 이제 결정세액이 나오게 되는데, 자, 오늘 이번 시간에 알아볼 내용이 바로 이 소득공제 상품과 세액공제 상품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상품을 잘 가입해 두면 이제 연말정산할 때 또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도 상당히 이제 적은 이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소득공제가 되고 어떤 게 세액공제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노란우산 공제 상품입니다. 이제 많은 사장님들이 가입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세제 혜택이 일단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 혜택이고요. 이제 가입 조건은 소기업 법인 대표도 가능합니다. 소기업 법인 대표, 그리고 소상공인, 그 다음에 프리랜서도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 소기업 법인 대표, 자, 소상공인, 프리랜서라고 하면 꼭 한번 가입을 이제 고려를 해볼 만합니다. 뭐 이미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해 계시지만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가입을 못 하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꼭 한번 고려를 해볼 만하고요. 자,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금액인데요. 소득공제 금액이 꽤 큽니다. 그런데 이제 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매우 이제 소득이 작은 분이죠. 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분에게는 5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이제 이제 소득이 1억 원 이하인 분, 소득이 1억 원 이하인 분은 300만 원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소득이 1억 원 초과이신 분은 이제 2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 사업자 대표 같은 경우는 급여가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요. 급여가 이제 7천만 원 이하인 분, 왜냐하면 7천만 원 초과이신 분들은 이제 가입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 대표인 경우에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300만 원까지 이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노란우산 공제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이제 소득에 따라서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제 장점이 있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납입한 금액 전액이 압류로부터 이제 안전하게 보호가 됩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이 상품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가 없죠.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은 위험에 노출이 되게 되는데, 그 노출로부터 이제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보다 높은 연복리 금리를 적용을 합니다. 이제 요즘 이제 은행 금리는 이제 너무 낮죠. 최근에 이제 기준금리가 좀 오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너무 낮은 금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보다 높은 연복리 금리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납입금액 이내에서 저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란우산 공제는 이제 가입할 여력이 되신다라고 하면 꼭 한번 가입해 볼 만한 상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단점은 어떤 단점이 있냐면,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가입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유흥이나 도박 관련 사업자도 이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할 경우에는 이제 환급받았던 세금이 추징되기 때문에 꼭 이제 유지를 하실 분들만 이제 가입을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봉 7천만 원 초과하는 이제 법인 사업자 대표는 이제 가입이 이제 안 됩니다. 소득공제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공제에 따른 예상 환급액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 사업소득이 4천만 원 이하, 이제 법인 대표 같은 경우 이제 급여가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 원까지 공제가 되죠. 이제 예상 세율은 이제 6.6%에서 16.5%인데, 이 절세 효과를 보면 33만 원에서 82만 5천 원입니다. 굉장히 크죠. 그리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이 1억 원 이하, 이제 법인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이 7천만 원 이하, 이제 이런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상 세율이 16.5%에서 38.5%가 되는데요. 절세 효과가 49만 5천 원에서 115만 5천 원입니다.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제 법인 대표는 해당이 안 되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 이제 소득이 1억 원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공제 한도는 이제 200만 원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상 세율은 38.5%에서 이제 49.5%까지 되게 되는데요. 절세 효과는 77만 원에서 99만 원까지. 이게 평균적으로 보면은 그 100만 원 내외 정도가 이제 소득공제를 통해서 절세 효과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란우산 공제를 뭐 혹시나 가입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아직까지 가입을 못 하셨다라고 하면 12월 한 달이 남았으니까 한번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연금 저축 상품입니다. 이제 연금 저축 상품은 소득공제 상품이 아니고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세액공제가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중도인출 시에 세액공제 받은 원리금에 대해서 16.5% 기타 소득세를 추징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유지를 못 하실 분들은 이제 가입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원리금에 대해서 16.5% 기타 소득세를 추징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잘 몰라서 과도하게 가입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소득이 증가를 해서 또 공제 금액이 줄어드는 세액공제 금액이 이제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이자에 대해서만 16.5% 기타 소득세를 추징합니다. 중도 인출 시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중도 인출을 할 경우에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원리금에 대해서 16.5% 기타 소득세를 추징을 하고요. 중도 인출을 받을 때 이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만 이제 16.5% 이제 기타 소득세가 추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금 저축 상품은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으로 이제 수령을 해야만이 이제 절세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금 저축 상품에 대해서 이제 세액공제 한도하고 환급액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연금 저축 상품은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인데, 소득이나 급여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4천만 원, 즉 소득이 4천만 원. 그런데 이제 급여자는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환급률이 16.5%입니다. 그러면 이제 환급액은 66만 원이 되겠고요. 소득이 이제 4천만 원을 초과하고, 그 다음에 급여자는 이제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환급률이 13.2%고요. 환급액은 52만 8천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 사업자죠.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자는 이제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300만 원. 이런 경우에는 이제 환급률이 13.2%고요. 그리고 환급액은 이제 52만 8천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액공제 한도가 이제 소득과 급여가 올라가는 경우에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 잘 유심히 봐서 이런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제 매월 불입액 또는 연간 불입액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연금 저축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금 수령에 따른 세금이 좀 다른데요. 만약에 연금 개시 당시에 나이가 이제 70세 미만이라고 하면 이때는 이제 5.5% 세율 또는 4.4%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확정형으로 연금을 받으면 5.5%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종신형으로 받으면 4.4%가 됩니다. 그런데 연금 개시 당시 나이가 70세 이상 80세 미만이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확정형으로 받을 경우에 4.4%, 그 다음에 종신형으로 받을 때도 똑같이 4.4%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80세 이상 이후에 이제 연금을 개시한다라고 하면 이제 확정형 같은 경우는 3.3%, 그 다음에 종신형 같은 경우도 3.3% 이렇게 세율이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적연금, 연금 저축과 퇴직연금이 사적연금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 원 초과 수령 시에는 이제 종합과세가 됩니다. 연간 1,200만 원 초과 수령 시에 종합과세가 된다. 이 점 알아두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공적연금은 이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그 다음에 군인연금 등 이제 이런 걸 이제 공적연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적연금은 이제 연금 계좌, 그 다음에 이제 퇴직연금, 이제 이걸 합산해서 이제 사적연금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이제 세액공제되는 상품이 이제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아까 첫 번째 노란우산 공제는 소득공제 상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연금저축은 이제 세액공제 상품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형 퇴직연금 IRP도 이제 세액공제 상품입니다. 이 IRP는 연금저축과 합산해서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연금저축을 전혀 가입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 IRP만 700만 원까지 가입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연금저축을 뭐 400만 원 가입을 해놨다 그러면 이제 IRP는 300만 원 정도만 가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연금저축과 합산해서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을 하고요. 중도 인출 시에 마찬가지입니다. 세액공제 받은 원리금에 대해서 16.5% 기타 속세를 추징을 하고요. 중도 인출 시에. 그런데 이제 중도 인출 시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상품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자에 대해서만 16.5% 기타 속세를 추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IRP 상품도 이제 연금 저축 상품과 마찬가지로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을 할 경우에만 이제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IRP 이 세액공제 한도하고 환급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 저축과 합산해서 700만 원입니다. 이게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종합소득 금액이 이제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에는 이제 환급률이 16.5%고요. 이 환급액은 115만 5천 원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 7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고 급여자는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급액이 환급률이 13.2%고요. 환급액은 92만 4천 원. 이것도 또한 100만 원 내외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노란우산 공제와 이제 연금 저축, 그다음에 IRP를 합산을 하면 이제 매년 이제 절세 효과가 한 200만 원 정도 내외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 상품을 가입할 여력이 되는데 잘 몰라서 또는 귀찮아서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꼭 한번 챙겨 주시고요. 가입을 할 때는 꼭 이 유지가 가능한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IRP도 연금 수령했다는 세금인데 이제 연금 저축과 똑같습니다. 70세 미만 나이에 연금을 개시를 한다라고 하면 확정형은 이제 5.5%, 종신형은 4.4% 세율이고요. 70세 이상 80세 미만 나이에 연금을 개시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확정형이나 종신형이나 똑같이 4.4% 이렇게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다음에 80세 이상 경우에 이상 이제 연금 개시를 했다라고 하면 확정형이나 종신형 마찬가지로 이제 3.3% 이렇게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적연금은 연 1,200만 원 초과 수령 시에는 이제 종합과세가 된다라는 거. 근데 거의 대부분 아마 1,200만 원 초과해서 수령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이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이제 가입을 하는 게 좋죠. 굳이 더 가입을 해서 나중에 이제 연금을 수령 시에 이제 사적연금 수령 시에 연간 1,200만 원을 수령할 필요는 없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적연금은 이제 연금 계좌나 그다음에 퇴직연금을 사적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적연금은 이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을 말한다. 그리고 참고로 그 보험사에서 가입한 상품들이 있거든요. 이제 보험사에서 가입한 연금 저축이나 이제 퇴직연금 말고 이제 보험사에서 따로 가입한 연금 상품들은 이건 사적연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가입한 이제 금융 상품인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연말정산에 꼭 필요한 이제 필수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노란우산 공제, 그 다음에 연금 저축, 그 다음에 IRP. 자, 이 세 가지는 없다라고 하면 이제 그리고 가입할 여력이 되신다라고 하면 꼭 지금이 이제 오늘이 11월 28일이니까 12월 달 한 달이 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가입을 하셔서 세제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이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주변에 많은 분들하고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